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목요일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이용석입니다. 자, 어제 코스피 지수는 1%, 코스닥은 2%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각각 3,200포인트 그리고 1,000포인트도 깨지면서 하락 자리를 내줬는데요.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오늘 시장은 강보합권으로 출발을 했다가요. 코스닥은 하락 전환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상승 전환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FOMC 회의 결과는 예상대로 기준금리 동결 결과가 나왔고요.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42% 상승한 3,194포인트, 코스닥은 0.28% 상승한 1,001포인트 나타내고 있으며 1,000포인트 다시 넘어섰습니다. 수급을 좀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담고 있고요.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철강 그리고 조선 섹터는 강세 보이고 있고요. 오랜만에 2차 전지 섹터도 모두 빨간불 켭니다. 특히 LG화학이 실적 좋게 나오면서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네포트의 종목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3132-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서수 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란톡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주식 잔소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참여 가능하고요. 유튜브 서울경제TV 라이브 방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하실 전문위원님 두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의원님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코스닥은 다시 상승 전환을 했는데요. 자, 이런 시장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잘 대응해야죠. 시장이 어제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 시장만 빠졌어요. 내부적인 요인이 더 큰 그런 사항들이죠. 뭐 코로나 확진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매도에 대한 재개, 그다음에 SKIT에 있어요 공모주 청약 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제 청약에만 22조가 넘었죠.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이게 아마 초반에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서 많이들 좀 불안해하셨을 거예요.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좀 민감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150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데, 공매도를 반대했던 이유는 기관 쪽하고 외국인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하고의 이 싸움이 안 돼요. 조건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좀 완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이게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우려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좀 많아요.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만 한정돼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여전히 지금 시장 박스권역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 매수를 하는 전략은 좀 좋은 그런 사항들이고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테이퍼링을 하기 전까지는 시장은 죽지 않아요. 죽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FOMC도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크게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공매도 때문에 시장 죽지 않으니까 조정 시에 분할로 좀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공매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큰 우려 없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시장은 테이퍼링 하기 전까지 죽지 않는다. 시장은 박스권 조정 시에 매수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이주영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시장 오늘 조정이 좀 나왔는데, 지금 좀 전에, 정재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내리면 사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 아직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울산 종가에 살려준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고점 돌파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신고가 가기 전에 좀 흔들어 털어낸다라고 해야 될까요? 겁주는 듯한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짜 실적이 앞으로 계속 좋아질 종목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장 내 계좌에 마이너스 찍힌 부분 때문에 이제 겁먹지 마시고 분할로 조금씩 계속 모아간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오전에 뭐 한 9시 반까지 이제 아침에 밀어내면서 매수 기회를 좀 잘 준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저점 매수로 노리시던 종목들 좀 하신 분들은 지금 뭐 바로 수익이 또 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 마시고 뭐 공매도 진짜 문의 많이 주시는데 실체가 없는 상태로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공매도 두드려 맞아도 이상할 게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뭐 주린이 분들이 아마 많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겪어보지 못해서 근데 원래 공매도가 있던 시장이고요. 공매도 뭐 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거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뭐 상승 흐름이 좀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렇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좋은 종목들을 찾아서 저점에서 매수를 분할로 해간다. 이것만 좀 해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추세가 꺾였다고 볼 수 없다. 내리면 사야 한다. 정 의원님과 동일하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문자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 진로, HRS, KMW인데요. 새 종목은 이주연 의원님께서 도와주세요. 네, 하이트 진로. 자, 하이트 진로 뭐 맥주 사실 개인적으로 요즘 워낙 수입 맥주들이 많아서 그렇게 뭐 좋게 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라는 뭐 맥주인가요? 뭐 그게 히트를 쳐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추세 흐름대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요번에 이 추세선 하단 부근에서 이제 저점을 잡아줄지 좀 여부를 지켜봐야 되는데 한 35,000원 부근 그러니까 121선이 위치해 있는 이 구간에서 저점을 잡아주고 다시 올린다면 뭐 추세대 흐름대로 좀 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뭐 이 봤을 때 이러한 추세대 흐름으로 좀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일단 실적적인 부분이 지금 현재 주가가 뭐 과도하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앞으로 나올 실적들 부분까지 해서 이렇게 좀 선반영 되어 있고요. 폭발적으로 실적이 이제 증가했던 그런 시점은 좀 지나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의 이제 좀 박스권 흐름, 한 4만 원 좀 못 가서 박스권 흐름으로 조금씩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추세대 안에서의 움직임이 좀 예상된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고요. 현재 매수가가 36,500원 정도 20%신데, 여름까지 가지고 가신다. 보통 여름 관련주로 좀 잘 알려져 있어요. 이제 시원한 맥주, 여름 되면 이제 다들, 땡기는데, 보면 여름 관련해서 이제 여름쯤 돼서 이제 움직였던 적도 있고, 아닌 적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이 저평가되어 있다 하면 좀 여름쯤 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 흐름 나올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2조 5천억 정도 되는데, 뭐 내년 내후년까지 실적 생각해 본다면 뭐 한 4만 원 정도 그리고 못해도 뭐 전고점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 여름에 또 맥주 수요가 좀 굉장히 늘어난다고 하면 또 실적이 더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지금은 뭐 좀 저점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딱히 뭐 손절이 필요한 종목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수가 위로 한번 기다려 보시고 여름까지 가져가는데 추가 매수 해도 되냐 물어보셨어요. 추가 매수는 지금 이 추세대 하단 부분 보이시죠? 오늘부터 조금씩 분할로 하셔가지고 뭐 121선 부근 34,500원이나 34,0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저점 구간에서 매수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다음 종목인 HRS입니다. HRS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 코로나19 이후에 주가가 좀 상당히 괜찮게 올라왔는데
산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이고, 기업 실적적인 부분이 막 그렇게 막 완전히 나쁜 그런 종목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시면 작년에 이제 실적이 좀 상당히 이제 좋아진 부분이고, 올해도 실적이 좀 괜찮을 거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주가 사실 실리콘 고무 제품 뭐 이런 부분들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천연 고무가 지금 가격이 좀 폭증을 했죠. 지금 뭐 원자재 가격 다 폭증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풍기 현상 때문에 이 천연 고무 대신에 이런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고무들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전에 뭐 보신 것처럼 실적이 작년에 이제 한 100억 정도 이렇게 나왔고, 올해는 뭐 그 이상 더 나올 컨센서스에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이 조금 안 됩니다. 993억 정도 되고, 지금 주가는 뭐 어느 정도 7,000원 정도, 뭐 7,500원 정도라고 하면 적정 주가 위치에서의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상승 추세를 좀 유지해주는 선 내에서는 좀 계속 지켜보시고요. 적정한 가격이 한 7,000원 정도? 그 정도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6,570원 정도이신데, 좀 더 기다려 보셨다가 한 7,000원 부근에서,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4월 초에 이제 시세 한번 나오고 횡보하던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대에서 지지를 해주는 흐름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를 제시해 드린다면 5,900원 손절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 구간 이탈하면 뭐 추세대 하단까지 한 10% 정도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고 에서 뭐 저점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지금 막 큰 상승 1차적인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뭐 앞에 보시는 이런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오기에는 좀 가능성이 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 매수가 위에서부터 뭐 최대로 보시면 한 7,000원 정도. 근데 만약에 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 그러면 뭐 더 보셔도 되겠지만 그 정도까지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보세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이 KMW인데요. 5G 관련주들 지금 주가가 좀 계속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적적인 부분에서 어떤 이 증가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보이기 시작해야지 좀 5G 관련 섹터들이 다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올해부터 그 통신 인프라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투자가 다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 올해 이제 컨센서스 한 1,000억 정도 예상되고 내년에는 한 1,500억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인도에서 확진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백신을 이렇게 이제 접종을 받고 있는 국가들 빼고는 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4차 유행, 뭐 3차 유행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재확산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이 통신 인프라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정부들이 신경을 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디게 실적적인 부분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이제 한 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올해 한 1,000억 정도 나온다 하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2조 3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실적적인 부분이 좀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해서는 올해 이제 실적이 괜찮게 나온다면 폭발적으로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대감들이 이 5G 관련주들에 좀 잡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저점을 지금 보면 파동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고점 돌파 못하고 저점을 이렇게 내리는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추세 흐름대로 이렇게 지금 빠진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KMW 같은 경우는 지금은 하락 트렌드로 이렇게 좀 크게 봤을 때는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 하락 트렌드를 이제 멈추고 상방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적인 부분이 눈에 보이게 사람들에게 이제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실적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나오는 것들 보시면서 주가는 전저점 부근인 56,000원을 지켜준다 하면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추세대 상단까지나 아니면 추세대 이 트렌드의 한 중심 가격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뭐 한 67,0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지금 이거 비중이 50%는 너무 크시고 평단도 또 너무 고점권에서 잡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손절을 하지 마시고 조금 긴 관점으로 차라리 보신다면 내년, 내후년 그리고 내년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한 2, 3년 정도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다시 주가는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그런 섹터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한번 지켜보시고 만약 이 종목 그렇게 지금 손실이 큰 상황인데도 나 손절해야겠어. 손절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잡고 가야겠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한 55,000원 정도? 그 정도를 손절로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제 생각엔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추세대 하단 부분을 좀 지지를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요 구간 깨지는 시점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적으로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손실 지금 보고 계신 폭을 생각해 보면 손절의 의미가 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단기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조금 더 긴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하이트 진로 또 여름까지 가져가도 될까 물어보셨는데 매수가까지 올라올 거다 말씀 주셨습니다. 추가 매수는 추세선 하단에서 하자 이런 말씀 주셨고요. HRS 좀 더 기다렸다가 최대 7,000원 부근에서 정리를 하자. 손절가는 5,900원 잡아주셨습니다. 또 KMW 실적이 올해 좋게 나온다면 또 상승세 나올 수 있다 말씀 주시면서 56,000원 선 지켜주면 다시 추세선 따라서 67,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긴 관점에서 보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68번님 전화 주셨고요. 두산 퓨얼셀 매수가는 61,340원, 비중은 25%, 현재 26% 정도 손실입니다. 2968번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목소리가 좀 어리신 것 같은데요. 손실 좀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이거 사실 엄마가 산 건데, 네. 네, 물어볼 용기가 안 나시나 봐요.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조금 덜어내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는지 이런 것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바로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어야 되는데. 엄마가 네. 전문가님한테 혼날까 봐 저보고. 그럼 채팅 상담이라도 하시면 되죠. 이게 뭐라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네. 네. 어머님 옆에서 듣고 계시죠? 네, TV 보고 계세요. 크크 웃으실 것 같기도 하고. 두산 퓨얼셀 그냥 어머님 바꿔주셔도 되는데 두산 퓨얼셀이 수소 쪽, 이 그린 뉴딜 쪽에 있어서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이에요. 네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3,000원짜리 주식이었죠. 3,000원짜리, 4,000원짜리 때 뭐 이렇게 있다가 65,000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네. 그럼 상당히 크게 상승을 했던 거라 네. 조정은 필연적이에요. 필수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61,000원짜리 때 그래도 나름 또 분할 매수를 또 하셨어요. 매수 단가가 340인 거 보니까. 분할 매수 의도치 않게 하신 것 같은데. 네? 처음에 이거 제가 구매하고 듣기로 네. 클릭을 잘못해서 2번을 사고 네. 너무 비싸게 산 것 같아서 떨어지니까 또 사고 그래서 비중이 처음에 되게 컸어요. 비중이 되게 컸다고요? 네, 이거보다 더 컸어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부담이 크니까 그리고 네. 또 서울경제 보면서 다른 종목 말씀해 주시니까 엄마가 사고 싶어가지고 조금 덜어냈어요. 그래서 그나마 25%된 거예요. 네. 이 손절을 또 45,000원 막 여있는데 최저가 찍을 때 손절하신 건 아니시겠죠? 뭐 그런 거 같네요, 보니까. 자, 일단은 중요한 거는
네. 주식이라는 게 네. 올라가는 그런 종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좋아 보여요. 더 올라갈 것 같고 오늘도 올라가고 있어요. 내일도 올라갈 것 같고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주식이. 네. 근데 이게 딱 사고 나서 이제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고점에서 샀구나라는 걸 느끼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두산 퓨얼셀을 어머님이 사신 게 아마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맞는 것 구간에서는 이 단기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아마 조정은 좀 더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네네. 아마도 조정은 아마 더 받을지 싶어요. 저는 이 종목 빠지면 4만 원짜리 때도 한번 깰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님 얼굴 슬쩍 쳐다보면 아마 이게 인상 쓰고 계실 거예요. 근심이 네. 가득하고, 네. 예, 근심이 가득하실 거예요. 근데 어쩌겠어, 지금 버텨야지. 하반 이게 아직 수소 쪽이나 그린딜 쪽은 아직 끝난 부분들이 아니에요. 끝난 네네네.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 수소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만 하게 된다라면 그게 이제 문제가 시장이 좁아지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확산 추세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두산 퓨얼셀도 수혜를 좀 받을 수는 있어요, 충분히. 근데 이게 이제 시세가 크게 났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기간적인 부분들은 좀 소요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이제 좀 줄여 놓은 게 25%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뭐 보유하셔야죠. 어떡하겠어요. 하반기 정도 때 되면 아마 무슨 제도가 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소 쪽에. 그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거나 해야 되는 그 법이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두산 퓨얼셀은 지금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좀 보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나는 좀 너무 불안하고 비중이 좀 커서 네. 걱정이 된다 하신다면은 지금 이게 손실이 근데 26%가 넘는 상황이라 네. 차라리 반등이 나올 때 네. 뭐 한 5만 원대 초반이라든가 한 5만 한 2천 원, 5만 원에서 한 5만 2천 원, 네네. 그 정도에 조금 줄여놓고 계셨다가 네. 안 그래도 엄마가 5만 2천 원 이때 막 팔까 어떻게 되나 팔아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그냥 놓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좀 놓치신 게 아니라 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냅둬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이렇게 차트를 보면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네. 단기로 볼 거면 그런 거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 네. 근데 투자를 할 거고 하게 되면 밑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 있죠. 바닥을 네, 만들어가고 있는 거, 횡보하고 있는 거. 네. 그런 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런 거를 어머님한테 하긴 어머니한테 전해 주시진 않으셔도 아마 듣고 계실 거니까 그거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보유하시되 반등이 네. 나오면 좀 비중 줄여주세요. 반등이 나오면 네, 줄여주셨다가 네. 나중에 이제 좀 더 바닥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게 그냥 더 빠져버리거나 한다라면 전 개인적으로 조금 더 밀린다라면 한 3만 5천 원 정도? 네. 그 정도까지는 보이거든요. 그럼 요 정도 때가 오게 되면 차라리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한 5%만 비중 늘려가지고 길게 가져가는 전략?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네, 더 빠지면 그럼 추가 매수하고 그러도록 할게요. 더 빠지면 기다려야 돼요. 한 3만 5천 원 정도까지. 3만 원? 네네,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아요. 엄마 때문에. 괜찮습니다. 성공 감사합니다. 투자하세요. 네. 네, 두산 퓨얼셀 문의 주셨습니다. 물타기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조정은 더 나올 수 있다. 4만 원 정도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우선 지금은 보유 의견 주셨고요. 하반기에 이슈가 나올 수도 있으니 그때 한번 다시 보자 말씀 주시면서 반등이 나오면 5만 원에서 5만 2천 원 정도에서 줄였다가 바닥 확인한 다음에 보자. 이런 말씀 주시고요. 여기서 더 빠졌을 때는 3만 원에서 비중 늘려서 좀 더 길게 가져가 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55번님 전화 주셨고요. 삼화 페인트 매수가는 14,350원, 비중은 50%, 현재 8% 정도 손실 보고 계십니다. 2255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삼화 페인트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저 전망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했어요. 혹시 매수는 언제 하셨어요? 대수가 한 몇 개월 됐습니다. 네. 자, TV 소리는 좀 줄이시고요. 저희 전화로만 통화하겠습니다. 예, 네. 자,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랑 처음 통화하시나요, 아버님? 예, 삼화 페인트 어떻게 1월 달에 매수를 하신 거세요? 올해 1월 예, 달? 예. 그러면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네요? 예, 기회가 놓쳤습니다. 에이, 몇 번이나 왔는데요? 15,900원까지 간 것 같는데. 네, 저번에 뭐 16,000원도 갔었고 15,000원도 갔었고 이게 몇 번이나 있었네요, 보니까. 예, 아버님 이거 길게 보셨어요? 예, 좀 길게 봤습니다. 중장기로? 예, 중장기로 보셨는데 한꺼번에 저거를 50%를 사신 거 아니에요? 예, 너무 무리한 것 같습니다. 무리를 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정리를 하셨어야죠. 비중을 줄이셨어야죠.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셨을 때. 예, 제가 좀 판단을 잘 못했습니다. 페인트가 수요가 늘어나겠죠, 아버님?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페인트의 수요는 많을 거예요. 주택 물량 늘어나죠? 아버님? 재건축 관계에 대해서 좀 호황이 있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건축 호황? 재건축이 완화되면 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삼화 페인트가 페인트 쪽도 있는데 2차 전지 쪽에 뭐 특허 낸 게 있고 뭐 2차 전지 쪽 얘기가 나오면서 막 이렇게 움직였어요. 예, 요렇게 움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건축에 있어서의 호재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건설주라든가 못 올라가 있던 걸 사셨으면 되는데 아버님은 빨리 하시기 위해서 이게 지금 삼화 페인트를 매수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밀려 내려왔는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실적이 나쁘지는 않아요, 아버님, 이 회사. 예, 근데 밸류는 그렇게 싸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성장에 올해 작년도 성장을 했고 올해도 아마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자, 그럼 봐야 할 부분들은 주가가 고점을 치고 난 이후에 빠지잖아요. 저점은 나왔잖아요. 예, 그럼 반등을 보게 되면 반등은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에요. 이 하락폭에. 예, 그러면 아버님이 비중을 크게 하셨기 때문에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왔을 때 아버님이 좀 줄이셨어야 돼요. 예, 근데 일단 아버님 이걸 안 줄였어. 예, 자, 그러면 뭐 길게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일봉을 볼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월봉 차트를 보면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거래량이 대량 거래 터졌죠? 예, 그리고 한 차례 크게 올라갔다가 빠졌어요. 그러면서 예. 5개월선 지진해 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아버님 매수가 위로는 올라갈 것 같아요. 예, 14,350원이면 매수가 위로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다시 한번 이거 17,000원, 18,000원 요 언저리 때 다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비중이 너무 많으시니까 한 3분의 2 정도 줄이세요, 아버님. 예,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만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주가가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 이게 한 16,000원에서 뭐 만원대 초반 이렇게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요 12,500원짜리 요 자리대를 안 깨는 게 중요해요. 예, 이 12,500원짜리 대가 깨지면 이 하단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12,500원이 깨지거나 하게 되면 예,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다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1,000원 이하로.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버님? 예.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얼마 정도 올라가면 좀 줄이면 되겠습니까? 17,000원, 18,000원. 아버님. 17,000원, 18,000원, 예. 17,000원에서 18,000원 오게 되면 예. 그 구간에서 절반 정도 3분의 2 챙기세요. 3분의 2. 아시겠죠? 예, 예. 그리고 12,500원이 깨지면 비중 축소. 축소했다가 10,000원 초반대 다시 잡는 거예요. 그 매도했던 물량을. 예. 아시겠죠? 예, 17,000원대 되면 다시 저 비중을 줄였다가 12,000원대 되면 다시 되겠습니까? 아니요. 만약에 그냥 올라가 버리면 그냥 매수하지 마세요. 챙기시면서 보세요. 아시겠죠? 예, 예, 예. 네, 사마 페인트 문의 주셨습니다. 절반 정도 되돌이 나왔을 때 줄였어야 했는데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시간이 걸리더라 매수가 위로 올라갈 거다 말씀 주셨습니다. 17,000원에서 18,000원 정도 왔을 때 3분의 2 정도 줄이고 나머지는 가져가자 말씀 주셨고요. 만약에 12,500원 정도 자리를 안 깨는 게 중요한데 이때 깨지면은 다시 보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젠, 현대중공업 지주, 신화실업입니다. 새 종목은 이주연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웹젠부터 봅시다. 웹젠 39,800원, 4만 원이신데 비중 15%시네요. 지금 비중이 15%라면 지금 구간에서 제 생각에는 한 5에서 한 10% 정도는 추가로 더 사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보시면 추세 흐름이 이렇게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추세 흐름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단 부분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한번 공략을 해보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위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 매수 오늘 하신다면 오늘이나 내일쯤 해서 최대한 저점을 누리셔서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요. 단기적으로 제 생각에 한 3일 정도 안에 다시 한번 돌리는 흐름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시장이 여기서 급격하게 막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 웹젠은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정도 되는 상황인데 실적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게 작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예상되는 수치가 1조 1,500억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1,600억, 1,500억대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보유하고 있는 뮤 온라인으로 시작해서 뮤 모바일 게임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서 IP 수출로 인한 또 게임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열티 수익적인 부분까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른 게임 회사들 그러니까 약 1,000억대 시총을 내고 있는 게임 회사들을 쭉 보게 되면 현재 시가총액은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1,500억이라는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주가는 못해도 한 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팔자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분할로 조금씩 모으셔가지고 비중을 한 20%나 25%까지 늘려보시고요. 반등 나오는 지점 일단 여기 이제 최근에 5만 원 찍고 조정이 이렇게 크게 나왔는데 4만 원 정도가 중심 가격이겠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가격인 4만 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한 비중은 정리를 해주시고 남은 물량은 한 5만 원까지 다시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이 현대중공업 지주입니다. 주가 정말 잘 가는 것 같아요. 매수하신 가격도 지금 48,300원. 4만원대 완전 저점 구간에서 잘 담으신 것 같고요. 비중이 한 10%신데 이대로 추세 꺾일 때까지 그냥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어디쯤에서 매도를 해야 좋을지 이 부분이 좀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면 이 앞쪽에 매물대가 좀 많은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7만 원대 위로는 좀 매물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상승 추세고 평단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한번 추세 꺾일 때까지 가져가시는 전략 괜찮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조선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해운 경기 좋으니까 조선 경기도 이제 좋아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관점으로 해서 한번 끌고 가보시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비중도 뭐 10%시니까 뭐 절반 매도하고 뭐 이렇게 끌고 가실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한 7만 한 2천 원, 그러니까 앞에 보이는 전고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한 7만 2천 원 정도? 그 정도에서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지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흐름은 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7만 원대 지금 매물이 조금 있는데 요 구간만 소화를 잘 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 좀 이어질 가능성 높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5일선을 뭐 한 차례 정도는 이탈시켰다가 갈 수도 있는데 익절가를 차라리 좀 잡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익절가 제 생각에는 62,500원 이탈 안 한다면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쭉 보유하시다가 다시 이 종목이 만약에 고점권에서 이렇게 추세 꺾인다 싶을 때 그때는 한 62,500원 부근에서 62,000원 부근에서 요금을 하게 되면 내가 그래도 있는 거 다 챙긴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갈 때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격을 제가 제시해 드린다 한 8만 원대까지는 좀 무난할 것 같기도 하고요.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요 밴드 때까지는 좀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요. 지금 바닥권에 이렇게 이제 했던 구간 도타했기 때문에 그 정도 상승 흐름은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 듭니다. 근데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진 않을 거고 분명히 조정도 좀 받았다가 올라갔다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으니까 입절가를 이렇게 잡아드린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신화실업입니다. 신화실업. 이 지금 정세균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좀 주가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보시면 이 종목이 지금 한 3만 원대, 29,500원에서 3만 원대 이런 이제 그 저항 자리들을 계속 만들어 왔었는데 요 구간에 이제 돌파를 해냈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이제 조정 밀려서 3만 원대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저는 이제 매수 관점을 좀 봐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선주라는 점에서는 조정 나올 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상패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첫 상한가 들어갔던 위치까지 이제 조정 나왔다고는 아래꼬리 좀 길게 달고 있는데 지금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지지율이 높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여줬는데 지지율과는 좀 상관없이 그냥 이 대권 주자로서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이제 그 대권 주자로서의 그 투표 받는 부분까지는 지속적으로 기대감이 살아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권 주자 전당대회 열릴 때까지는 좀 살아 움직이는 그런 테마가 될 거니까 대선 테마들은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현재 매수하신 가격이 37,300원 정도 되시는데 비중이 20%. 이렇게 좀 급등하는 종목들을 이렇게 좀 조정받아서 횡보할 때 살 때는 저는 5% 이상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데 이 정말 좀 비중을 갖다 그냥 확확 지르시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범위가 없습니다. 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보유하시고 매수가 올라오게 되면 비중 한 10% 정도는 줄여두세요. 변동성 있게 크게 움직이고 또 갑자기 이제 또 저는 대권에 도전할 의사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언론에서 하게 될 경우에는 주가가 박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적인 부분은 항상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손실권 들어가 있으니까 매수가 오면 비중 10% 줄이고 10%만 들고 가보시고 다시 한번 조정 나와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 가서 또 10%를 추가 매수한다면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손절 필요 없고 매수가까지 기다리시면 올라옵니다. 네, 웹젠 문의 주셨습니다. 3회 정도 안에 되돌림 나왔을 때 웹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말씀 주시면서 지금은 팔자리가 아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오히려 분할로 비중 늘려도 좋다. 4만 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는 줄이고 나머지는 가져가자 이런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현대중공업지수 추세 꺾일 때까지 가져가자. 7만 2천 원 정도 전고점 왔을 때 다시 지켜보자 말씀 주셨는데요. 이절가를 잡고 가는 게 좋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6만 2,500원 이탈하지 않으면은 쭉 보유 의견 주시면서 이절가는 8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신화실업 3만 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매수 관점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또 매수가 왔을 때는 10% 정도 줄이고 10%만 들고 가자 이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스 코스메틱. 네, 현재 매수가는 25,500원, 비중은 10%. 네, 84%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8874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지금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신데요. 예. 자, 좀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이게 금액이 크게 바뀌어져서 이걸 어떻게 할지 몰라서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할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또 뵙네요, 선생님. 예. 제 2만 원 됐던 게 3천 원으로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할지 몰라서 좀 물어보려고요. 지금 손절하시라고 하면 손절하실 거예요? 이거 손절을 해야 될까요, 이거를? 손절하려면 해야지 못해서 없네요. 그럼. 그래도 비중이 10%밖에 안 돼서 다행이네요. 예, 지금은 손절은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예, 실적이 예. 아우 말도 못할 정도로 욕 나오네요. 실적이. 그죠? 그 비중을 또 올릴 수도 없고 이거 너무 차이가 뭐 너무 많이 나서 이거는. 지금은요. 예, 뭐 원치 않는 장투를 계속 해 오셨잖아요. 예, 그죠? 예. 더 버텨야죠, 뭐. 더 버티라고요. 이거 더 버텨야죠. 손실을 좀 조금이라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이미 뭐 손절은 이 상황의 손절은 의미가 없어요. 예,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자, 그러면 이제 25,500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이게 손실률을 따져보면 뭐 80%인데 주가가 여기서 죽기는 하겠어요? 용트림은 하고 그냥 발광은 하고 죽겠죠. 그죠? 차트를 보도 지금 이제 더 이상 빠지지가 않고 이제 횡보 기간 조정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얘 뭐 하는 회사예요? 이거 누가 한번 사라고 해서. 그 친구는 그럼 그 사람은 갖고 있대요? 모르겠어요. 그분은 네. 이거 변동되기 전에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매달. 그거 먼저 확인해 보셨어야죠. 글쎄 누가 하라고 해서 했으면 물어봐야죠, 의견을. 서로 믿다 보니까 믿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믿는 놈께 발등 지키면 겁나 아픕니다. 예, 생각지도 맞습니다. 못한 상황에서 닥쳐버리면 겁나 아파요. 예. 아마 진작에 팔았을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뭐 그렇게 했죠. 예. 그 친구, 아니 그 지인분이랑은 연락 끊어요. 저 그냥 예. 이거 그냥 버티세요. 10% 버티라고요? 비중이시니까. 차마 제가 여기서 추매 말이 안 나와요. 이 추매 나 나 이 실적 보면은 참 이거 만약에 올해 이게 실적이 좀 돌아세우면 예. 이거 이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거 기술적으로는 일단 보유예요. 보여요. 네, 기술적으로는 보유고 만약에 이거를 저는 이거 반등 나올 것 같아요. 이거 4,500원 이거 넘어갈 거예요. 차트적으로 보면 이거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2만 원대로 올라오는 건가요? 다시 뭐요? 바뀌면 2만 원대로 되는 건가요? 아, 나중에 꿈 바뀔 깨시고요. 자꾸 이렇게 아. 꿈에 이렇게 빠져갖고 계셔. 어? 적당한 손실을 줄이면서 해야지. 정말 시계 보고 많이 봐도 뭐 여기서 한 9천 원대 후반까지는 봐줄 수가 있는데 예. 그 이상은 오바예요, 오바. 이 9천 원까지도 이게 겁나게 고평가되는 상태에서 이게 올라가는 게 그 정도예요. 근데 이제 얘가 예. 이 회사 공부 좀 해봤어요? 좀 해보려고요. 여태까지 안 하다가 예. 이제 해보려고? 주식이 한두 제가 좀 너무 많아서 이거보다 이거를 심각하게 안 봤어요. 주식을 너무 많이 갖고 댕기라. 주식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예, 주식을 10개 다니고 한 4, 50개인가 그렇게 됩니다. 뭐 한 100억 투자하세요? 예? 한 100억 투자하세요? 그건 아니지만 주식 한 4, 50개씩 그렇게 갖고 다닙니다. 이거 마스크도 만들고 화장품 만들고 뭐하고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컴퓨터 좀 보고 한번 해보려고요. 그냥 예, 갖고 계셨다가요 예, 한 7천 원 정도 오게 되면 예. 그 정도에 좀 줄이세요. 일단 조금씩 조금씩 줄이려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선생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전화 주신 시청자분이었습니다. 리더스 코스메틱 더 버텨야 하는데 이 상황에 손절은 의미 없다 말씀해 주셨고요. 7천 원 정도에서 줄이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660번님이 전화 주셨고요. 일진전기 매수가는 12,000원, 비중은 10%, 현재 62% 정도 손실 보고 계십니다. 네, 3660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전에도 전화를 주신 분이신가요? 네, 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4,500원 가면은 네. 전화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선생님께서. 네, 그렇군요. 네, 네. 아직은 좀 안 온 것 같은데, 네, 바로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4,500원에 전화를 달라고 했나요? 네, 어떻게 운 좋게 연락이 되셨네? 네, 저번에 한 몇 달 됐는데요. 이제 12,000원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네, 자, 우선 이게 월봉 차트예요, 어머니. 예, 월봉 차트인데 저항 자리대에 왔어요. 예, 이게 월봉 차트가 절반 이게 저항 자리대에 왔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받을 거예요. 예,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은 좀 괜찮은데 어머님 단가가 너무 비싸서 12,000원이란 말이에요. 이거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응?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네.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중요한 게 추세를 슬슬 살릴 수가 있어 보여요. 예, 그러면 어머님은 이제 이게 따라 들어가면은 물릴 것 같아요. 이게 네. 꼭 올라가면 윗꼬리를 달아주는 녀석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략을 세우면 어머니 네, 한 4,200원. 손들요? 아니 4,200원. 네, 그 다음에 4,050원. 네, 그 다음에 3,850원. 네, 이렇게 세 가지로 세 호가로 해서 예. 이제 추가 매수라는 거예요, 어머니. 10%. 3,850원이 10% 이렇게요? 아니. 4,200원, 4,050원, 3,800원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해요. 4,200원부터 그냥 예, 3,800원까지. 네, 요 가격에서는 10% 추가 매수. 예, 10%. 네,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분할로 조금씩 들어가세요. 예, 그러면 아마 10%를 다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예, 아무리 안 돼도 9,000원 밑으로 단가가 빠질 거예요. 예, 9,000원 밑으로. 예. 그러면 손실 없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요? 예, 그렇게 좀 하시고 예, 버티셨다가 예, 나중에
또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예. 한 6,200원 정도 오면 또 전화 주세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성의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4,200원, 4,050원, 3,850원 이 세 호가로 10% 정도 추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로 매수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가가 9,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시면서 6,200원 정도 왔을 때 다시 전화하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전문위원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